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마켓 옥션 광고와 프로모션 적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센터를 운영하는 김덕주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우시게 될 광고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떤 셀러가 광고를 집행을 하고 이런 내용보다 광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강의고요. 광고를 지마켓 위주로 좀 교육을 시켜드리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신청하는 곳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 형식으로 어디 영역을 보는 건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마켓 같은 경우에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영역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마켓 위주로 좀 강의를 해드리고, 그 영역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집행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겠죠. 보통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꼭 쳐야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광고를 하지 않고 뭔가 전환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좋은 상품의 구색,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을 잘 짜서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내가 갖다 놓은 거죠. 결국에 이거 누가 봐야 되잖아요. 그쵸? 봐야 되는데 그 보게끔 하는 게 결국엔 광고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광고를 치면 매출이 나온다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광고를 치기 이전에 뭘 이야기했어요?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구성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지마켓 옥션 광고와 프로모션이란 말을 붙였던 이유는, 프로모션은 어떤 MD와의 기획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체 프로모션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상품을 고객한테 호객적으로, 좀 미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뒤에 조금 다루고 오늘 강의가 좀 마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광고를 치기 위해선 전환과 클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첫 번째 광고의 필요성과 용어 정리, 두 번째는 지마켓 광고 영역별 입찰 그리고 낙찰하는 방식, 3번은 광고 수익률은 어떤 부분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 몇 퍼센트 이상일 때 내가 돈으로 이렇게 매출로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몇 퍼센트 이하면 나는 손해를 보고 있는가,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있는가. 결국엔 내가 광고를 집행한다는 건 키워드 하나하나의 금액별 그리고 클릭별 그 숫자와 원을 계산하는 뜻인 거예요. 금액을.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 프로모션을 활용한 광고비 효율 높이기. 고객이 좋아하는 전환 요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좀 설명이 좀 있을 겁니다. 페이지도 그렇고요. 첫 번째, 광고는 꼭 해야만 하는가? 지마켓 옥션 랭크순을 정렬하는 사항들은 지금 이 강의 말고요, 그 리스팅 강의나 검색 정확도 지수 강의, 그쪽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왕초보 상품 등록하기, 이쪽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가 마켓 그리고 포커스 플러스라고 하는 그 판매 방식을 설정할 수 있죠. 특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오픈 마켓보다 특가 마켓으로 설정했을 때 그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단 2주당 2,000원이라는 금액이 좀 들어가겠죠. 그게 특가 마켓이라는 거고, 그 다음이 포커스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28,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저걸 달았을 때 내 전시 상승 점수가 10점이다 라고 하면 20% 정도가 좀 더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이 상승되죠? 2점 정도 상승되나요? 그쵸? 그래서 10점일 때 12점 정도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포커스 플러스입니다. 판매가 잘 되시면 특가 마켓을 반드시 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커스 플러스도 동시에 같이 달아주시는 게 정상적인 판매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적으로 봤을 때요. 두 번째, 파워딜러나 이제 최우수 판매자, 고객 만족 우수는 판매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달 수 있는 셀러의 등급 같은 거예요. 배송을 잘한다거나, 그 다음에 응대를 잘한다거나, 그리고요, 신용 점수라고 하는 판매에서 1점씩 쌓이는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400점 이상이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에서도 대우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희망 검색어 선정, 검색 정확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걸 통틀어서 지마켓 옥션 카테고리 정확도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무언가의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근데 내 상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정확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정확도란 그 상품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하고 그거에 맞는 상품명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혜택, 리스트 광고 구매 점수, 이런 것들은 고객 혜택은 지마켓 기준으로 해서 판매자 부담 할인, 그 다음에 설정하는 게 지스탬프, 마일리지, 복수 구매, 그죠? 사은품,
후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는 판매자와 주지 않는 판매자한테 구별을 좀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스팅 광고 구매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커스 플러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1번부터 4번까지를 내가 다 적용을 했다면 일단 기능적으로 판매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기준으로 좀 상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 건수, 전환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건수라는 게 들어오죠. 판매 건수, 신규 주문인데 그걸 전환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걸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 매출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만원, 2만원, 한 건 한 건이죠. 그쵸? 만원짜리 하나 팔리고 2만원짜리 하나 팔리고 그럼 누가 상위 노출이에요? 네, 금액이 붙어 있기 때문에 2만 원이 상위 노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결국엔 전환수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결국 고객 페이지가 결국 고객이 내 페이지를 봐야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의 구색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죠. 결국엔 구색이 좋으셔야 고객이 찾는 상품이, 보고 싶은 상품이, 사고 싶은 상품이 다양하게 많으셔야 결국엔 고객을 끌어들였을 때 그게 전환율로 인해서 판매 건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쵸? 무조건 고객만 계속해서 불러들인다고 해서 물건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밥상은 먹고 싶기 마련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고객과 매출이 만나는 구도 중에 고객이 사업자를 만난다라는 건 매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클릭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광고를 치면 저렇게 근접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환 요소를 따지기 때문에 수요라는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결국 수요라는 건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거, PV가 많이 나오는 거, PV란 페이지 뷰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상품을 선정하시는 게 신규로 창업을 할 때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경쟁은 되게 세 보이지만 결국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내가 도피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상품을 내가 혼자 팔아야 되거든요. 그쵸? 나만 아는 상품을 내가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수요시장이 아니에요. 왜? 아무도 검색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검색을 해서 결국엔 거기에다 광고를 치고 고객이 내 거를 보러 들어왔을 때 생기는 전환율.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인데요. 그래서 저 수요를 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조합하고요. 그 키워드로 인해서 광고 문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비 책정을 한 다음에 아이템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보통은 저 고객을 알기 이전에, 고객 분석을 알기 이전에 아이템을 가져오려고 먼저 하시죠.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뭔가 판매를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순서는 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서치라는 걸 좀 많이 통해서, 검색이라는 걸 많이 통해서 사람들이 뭘 많이 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광고비가 얼마인지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나가시고 거기에서 그 내가 가져오는 공급값 대비 광고비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 판단 여부가 저기 광고 문구 옆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아이템을 가져왔다면 사진 촬영하고 페이지 만들어서 상품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를 실제적으로 집행했을 때 고객이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네, 하나의 일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분석해야 되는 시기, 로그 분석이란, 전환이란 광고를 쳤다면 로그를 분석하셔야 되는 건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몇 클릭을 받았을 때 몇 명이 사갔다. 이거는 전환율입니다. 이건 잘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100명을 끌어들여서 10명이 샀어요. 전환율 10%입니다. 10,000명을 끌어들이면 몇 명이 사갈까요? 1000명이 사가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퍼센테이지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클릭이라는 거, 그리고 전환이라는 걸 계산을 잘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광고 금액 책정과 내 사업의 마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1,000원이 남아요. 근데 한 명이 사가는데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 1,000원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BEP라고 부르는 손익분기죠. 계속해서 평행이론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업의 마진율을 올리거나 광고비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광고비를 줄이면 불안하죠. 안 그런가요? 광고를 집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를 계속 하다 보면 광고비를 줄인다는 거 결국엔 키워드 하나를 포기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줄어들게 마련이죠. 왜? 노출되는 배너의 개수가 한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광고비는 내가 못 줄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내 사업의 마진율을 높이셔야 되는데 급격하게 내가 100원이라도 올리면 고객은 나를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이 보통 판매자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격은 쉽게 못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신규 상품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원래 가져왔던 공급가가 똑같다라고 해도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판매가를 책정하시고 신상품이라는 프로모션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인데 그래도 내가 가격을 좀 올리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네, 광고비를 네, 고정적으로 둔 상태에서 마진이 적은 상태에서 올라가시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체 프로모션. 네. 그래서 뭐 1+1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은품을 좀 더 주시든가,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을 네, 끌어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광고 수익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1클릭당 지출되는 광고 비용이란, 광고를 내가 계속해서 집행하다 보면 일주일 평균 혹은 1일 평균으로 해서 내가 한 클릭당 지출된 비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총 쓴 비용에서 클릭수, 네,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쵸? 내가 총 쓴 광고 비용 나누기 클릭수. 이렇게 나누면 한 클릭당 나오는 비용이 나오나요? 그쵸? 그거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다 사업체마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겨울에 핫팩을 팔았을 때 900원이 넘어가면 위험해요. 한 클릭당 비용이. 900원이 넘어가면 위험하고, 200원 상회하기 시작하면, 1200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위험해요. 네. 그래서 900원 이하로 계속 맞추는 게 저한테는 수익이 되게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차를 두고서 수익률을 계속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1클릭당 지출되는 비용을 혹시라도 광고를 치는데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면 네, 얼른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환수 대비 들어간 1인당 광고 비용 책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여기 부분이에요. 전 화면이었네? 아, 여기군요. 네. 광고 구매 책정. 한 명이 사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인데 내 사업의 마진율이 10%여서 1,000원이 남는 상황이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한테 들어가는 광고 비용도 또 책정을 하셔야 돼요. 광고 비용. 그리고 BEP를 맞추는 능력이란 결국엔 마진율과 그리고 광고 비용, 이걸 맞춘다는 얘기고요. 광고 금액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매출을 늘리는 가장 편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 채널의 확장입니다. G마켓 옥션에서 판매를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영역을 확장하시고 뭐 탑셀러가 조금 되셨다라고 하면 영역을 좀 확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매 채널별로요. 판매 채널별로 들어오는 양이요, 고정돼 있어요. 뭐 마켓이 예산이 되게 풍부해갖고 광고비를 갑자기 확 늘려갖고 어딘가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의 기업이라는 거는 마케팅 비용이 고정돼 있죠. 그쵸? 그 예산 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1년치 예산을 쭉 쓰고 있는 건데, 그 광고비 책정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G마켓에 들어오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뭐 바이오 이런 거 있죠? 방사능인가요? 네, 방사능 이거를 해갖고 뭐 이걸 배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 다시마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떠돈다면 갑자기 다시마의 조회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사히베리가 그 미란다커라는 그 외국의 모델이죠. 모델이 아사히베리를 먹고 자기의 몸매 유지 비결이 그거였다라고 하니까 네,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조회수라는 건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검색하는 양은 매일매일 비슷한가요? 그쵸? 비슷해서 G마켓에 들어오는 양, 옥션에 들어오는 양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내가 좀 더 맥시멈 매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판매 채널을 다른 데로 확장하는 거, 네,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상품의 개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품을 좀 더 나열하는 거겠죠. 세트 상품을 묶어주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광고 금액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실 때 계속 그 안에서 너무 골머리 썩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탈피하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켓 포지셔닝 중에 고객의 검색은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저 키워드를 우리가 50자로 작성해요. 그 부분이 바로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의 형태소의 조합으로 인해서 네, 고객의 검색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붙이는 띄고 손 띄고 발 띄고 난로 띄고 핫팩, 이렇게 하면 붙이는 핫팩, 그리고 손 핫팩, 발 핫팩, 붙이는 손 핫팩, 붙이는 발 핫팩, 손 난로, 발 난로, 뭐 이런 식인 거라. 그래서 50자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에서 고객이 검색하는 만큼의 검색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명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마켓 포지셔닝이란 시장이 움직인다예요. 시장이 움직인다. 결국엔 고객이 움직이든 시장이 움직이든 판매자가 움직이든 누가 먼저 움직이든 간에 이 세 개의 플랫폼은 계속해서 순환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고객과, 우린 판매자니까요, 고객과 판매 채널을 잘 분석하시는 게
네, 판매를 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키워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키워드 얘기를 좀 할 건데, 보통 키워드가 발생하는 이유 기대 심리와 불안 심리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아요. 오늘 월급을 받아서 약 보름 뒤에 이제 봄이 좀 다가올 거니까요. 따뜻한 기운이 좀 올 거니까 그때쯤에 내가 봄 가디건을 사야지. 되게 긍정적입니다. 멀리 가보면요. 그쵸? 기대하죠. 아, 그때 신상품은 뭘까? 그때 트렌드는 뭘까? 그리고 그 가격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시기에 가서 구매라는 걸 할 때 과연 이 상품이 나에게 어울릴까? 이 치수는 맞을까? 그때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기대. 먼 쪽에서는 되게 기대지만 가까운 쪽에는 굉장히 불안한 게 보통적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키워드가 굉장히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고관여와 저관여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쉽진 않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종이컵 같은 경우에 종이컵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컵은 그냥 종이컵이에요. 예전에 소주잔을 파시는 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게 앞면이죠. 이건 뭘까요? 위에서 촬영한 거죠. 그렇죠? 이건 뭘까요? 측면에서 촬영한 거고요. 이거는요. 좀 뒤집어서 디테일 컷한 겁니다. 그러면 소주잔이 달라 보일까요? 전혀 달라 보이지 않죠. 그쵸? 이런 상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저관여 상품이에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죠? 그냥 사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을 살 거예요. 화장품을 살 건데 맨날 뭐 브랜드 거 뭐 SK2나 뭐 이런 쪽을 막 사용을 하다가 내가 이번엔 이거 너무 비싸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디올이나 이런 데를 가겠죠. 저 맥이나 이런 데를 가서 이제 화장품을 막 살 거예요. 살려면 고민이 굉장히 많이 스럽겠죠. 그렇죠? 이게 과연 나한테 호스부터 뭐가 다 맞을까? 피부에 맞을까? 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관여 상품이에요. 결국엔 고관여 상품이라는 건 고민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페이지에 뭐가 많아야 돼요? 네, 정보라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신뢰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고급화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엔 이런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멋있지 않아도 돼요. 소주잔 하나를 보여주실 거면 차라리 소주와 소주가 따라진 그런 모습만 차라리 그냥 보여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에다 덧붙여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면 안주거리랑 같이 보여주시면 최고겠죠. 그쵸? 이런 게 최고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내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만 보여주면요. 이상하죠. 그쵸? 발랐을 때의 모습과, 그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 성분과 어느 나라일 건가, 원산지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화장품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고퀄리티의 페이지냐, 이게 조금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페이지냐에 대한 구분은 저 정도 기준에서 나누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색어 자체도 결국에는 고민을 많이 하는 상품의 검색어 파생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구색 상품도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밑에 적어놨어요. 생활용품, 공상품, 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관여 상품, 그리고 식품이나 의류나 가전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 상품.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요.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트를 가기 위한 고객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좀 생뚱맞죠? 근데 고객의 검색 행위예요. 처음에 데이트 코스를 검색해요. 데이트 코스를 검색하면 일단은 이분이 이제 서울 산다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데이트 코스 검색하면 실제로 네이버라는 공간에 데이트 코스 검색을 하면 서울, 경기, 그다음에 대전, 대구, 뭐 부산 다 나와요. 다 나와서 내 지역에 좀 안 맞네. 다음 검색어는 요거입니다. 서울을 갖다 붙이죠. 그쵸? 서울을 검색하면 홍대 나오고, 그다음에 압구정 나오고, 뭐 가로수길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하나를 찍는다라는 거죠. 근데 네이버 조회수 기준에 삼청동이 1등이라서 지금 삼청동을 가져온 거예요. 삼청동 맛집을 그 다음에 데이트 코스를 검색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상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검색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대표 키워드, 내가 청바지 팔 거예요. 그냥 청바지에 광고 딱 때리면 무조건 사람이 정확한 키워드에 내가 광고를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판매자가? 청바지 파는 사람이 청바지에 광고하는 건 정말 정확한 광고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청바지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스키니부터 해서 힙합도 있죠, 일자 바지 있죠, 팔부 바지 있죠, 십자 바지 있죠, 구제 바지 있죠. 그쵸? 별의별 게 다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툭 쳐놓고 팔리겠죠 하면 굉장히 무리수를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광고비도 굉장히 높겠죠. 조회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타고 내려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결국엔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트 코스 삼청동, 요거를 검색하고 그 다음 뭘 검색할까 생각을 하셔야겠죠. 조회수에 따라 나오니까요. 그게 삼청동 맛집이고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곳이고요. 그 다음이 카페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죠 이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데이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풀코스인가요? 네. 한 사이클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이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검색어 기준으로 해서 한 사이클은 무엇일까? 조합도 해보시고 나열도 해보시고요. 그죠? 그걸 나열한 게 곧 상품명입니다. 상품명. 그래서 광고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 CPM이라고 하는 코스트 퍼 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광고 매체를 이용해 1000명 또는 1000가구의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 예전에 이제 이렇게 거리 기준으로 광고 비용을 책정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광고의 상대적인 가격을 말한다. 온라인 광고에서 활용되는 측정 도구이며 온라인에선 이를 뭐라고 본다고요? PV, 조회수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마켓 옥션에서는 키워드, 배너, 그리고 카테고리 광고를 입찰하여 정해진 시간에 낙찰을 받는 형식입니다. 입찰을 넣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낙찰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노출 기준이며 낙찰 시간에 가깝게 최고가로 입찰 변경한 판매자가 1등에 노출된다라는 이야기죠. 입찰을 넣어놨다가 정해진 시간에 금액을 가장 많이 높게 넣는 사람이 최고가 순으로 해갖고 1등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CPC라는 광고예요. 이거는 G마켓 옥션의 광고가 아니고 MB스타라고 하는 업체의 광고죠. 그렇지만 고객이 보는 페이지에, G마켓 옥션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클릭이라는 광고 영역이 이 영역인데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CPC, 코스트 퍼 클릭 해갖고 각종 포털이나 블로그, 검색 사이트에 사용되는 클릭한 횟수당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보시면 광고 단가 곱하기 클릭수죠. 그렇죠? 광고 단가가 예를 들어 한 클릭당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이었다. 1000원. 100클릭이 났다. 하루에 얼마 들어가시는 거예요? 10만원 들어가는 거 맞나요? 그쵸. 조금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광고죠. 이런 광고의 유형이 G마켓 옥션의 스마트 클릭도 있지만 네이버에 가장 많이 하시는 네이버의 파워링크 광고, 그쵸. 비즈 사이트 광고, 이런 광고들이 전부 다 CPC 광고입니다. 클릭하면 돈이 나가는 광고예요. 그래서 조금 신규 판매자한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좀 광고 중에 하나고요. G마켓 옥션에서는 스마트 클릭 영역 MB스타 광고 24시간 실시간, 이거는 입찰 낙찰이 아닌 입찰가 변경을 통해서 24시간 내가 변경하고 싶으면 그 금액대로 계속 변경해서 낙찰을 받으시는 거예요. 낙찰 기준이에요. 계속 낙찰. 입찰가 변경. 그래서 최저가 90원부터 시작해서 10원 이상으로 상향 입찰이 가능하시죠. 제가 90원,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이 100원, 110원. 3명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위에 있어야 노출이 잘 될 것 같고 클릭을 잘 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바로 120원을 한 거죠. 130원, 140원, 150원, 160원, 170원.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핫팩 같은 경우에 12월달 시즌, 크리스마스 조금 지나서 말일까지 해갖고 한 클릭당 광고 비용이 약 1,400원에서 1,600원 사이입니다. 하루에 클릭은 50에서 한 80클릭 정도 나요. 얼마 정도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중간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좀 더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광고비 책정하기는 힘든 광고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입찰가가 변하니까요. 그리고 사업주라고 하는 사업자만 가능해요. 간이든 일반이든 사업자를 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클릭당 가격을 중심으로 광고 효율을 책정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 영역을 조금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G마켓에 그냥 아무 검색어나 좀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팩을 검색했어요. 처음에 나오는 이 영역이 키워드 테마샵이라고 하는, 보통 검색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게 테마샵이라는 광고고요. 그리고 여기가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 그 다음에 스마트 클릭, 이게 클릭당 가금되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상품, 여기도 광고고요. 쭉 나와서 여기서부터가
리스팅이라고 하는 실제 순위입니다. G마켓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핫백 시장에선 이 즐거운 쇼핑 11이라는 판매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 영역은 G마켓에 총 23개의 영역이 있는데 메인 광고, 검색 광고, 카테고리 광고, 기타 광고 이렇게 4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타 광고는 저 3개가 검색 쪽에 붙기도 하고 카테고리 광고 쪽에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타 광고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낙찰 시간이 이렇게 3개만 있는데 메인, 검색, 카테고리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시간대는 옥션 G마켓이 다릅니다. 그래서 옥션의 카테고리 광고는 16시 30분 그리고 메인 배너 광고는 16시 40분 키워드 광고는 16시 50분 이렇게 되고요. G마켓 같은 경우엔 카테고리 광고 17시 30분 메인 배너 광고 17시 40분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 17시 50분이 되는 거죠. 10분 간격으로 쭉쭉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외울 때는 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카메키 이렇게 외웁니다. 보통은 카테고리 광고 아니면 키워드 광고를 좀 집행을 하시죠. 그쵸? 그래서 카테고리 광고와 키워드 광고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외우시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메인 광고예요. 첫 번째. 검색창 광고 배너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공 브러쉬. 가장 많이 뜨죠. 그쵸? 모공 브러쉬랑, 여름철 같은 경우에 순둥이, 물티슈.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사이트 전체 검색창에 15개 구자가 랜덤 노출된다는 건 15명의 판매자가 롤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낙찰은 아까 최고가순 낙찰이랑 다른 거예요. 커트라인 낙찰은 어떤 낙찰을 이야기하냐면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지금 어저께 전시현황에 보니까 10만 1,000원이에요. 전 판매자가 지금 10만 1,000원이죠. 그쵸? 전 판매자가 10만 1,000원인데, 오늘 입찰 현황 보니까 1등이 21만 4,000원. 그쵸? 그리고 꼬랑지가 9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꼴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입찰이 막 진행돼서 혹시라도 요 맨 끝에 있는 구자의 낙찰을 받으시는 분이 어저께는 10만 1,000원이었지만 오늘은 10만 5,000원? 이렇게 낙찰을 받으시면 모든 판매자가 21만 4,000원을 1등이 이렇게 질렀더라도 10만 5,000원에 전부 다 동일 낙찰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커트라인 낙찰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커트라인 낙찰은 요걸 말하고, 그 다음에 최고가 낙찰, 아까 말씀드린 건, 요 좌측에 나와 있는 전시현황 3,600원, 입찰현황 2,200원. 어저께 1등이 3,600원 1등 먹고, 계속해서 1등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2,200원이 현재 1등으로 입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메인 광고의 커트라인 낙찰, 앞으로 나올 좀 이야기 언어 통일 좀 할 건데, 커트라인 낙찰은 아까 우측에 있었던 낙찰 형식을 말하고요. 최고가는 좌측에 있는 걸 말합니다. 구자는 판매자의 숫자, 구자 개수예요. 구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랜덤 노출은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그쵸? 롤링된다. 저기 3만원부터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입찰 시작가가 3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입찰 단위는 1,000원씩 뛰죠. 그쵸? 3만원으로 넣었어요. 3만 1,000원, 3만 2,000원, 3만 3,000원, 3만 4,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000원씩. 그래서 시간대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누를수록 1,000원씩 탁탁탁탁 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요 검색창 광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를 해드리면, 사이트 전체 검색창이고요. 15개의 구자, 15명의 판매자가 랜덤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커트라인 낙찰에 3만원 시작에 1일 24시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찰 단위 1,000원씩 띄고요. 텍스트 띄어쓰기 15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15자를 판매자가 직접 내는 겁니다. 내는 거. 두 번째 메인 플러스 여기에요. 보통은 메인에서는요, 광고죠. 메인에선 광고인데 이게 검색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뭘로 바뀌어요? 내가 본 상품 혹은 최근 본 상품으로 바뀌어요. 메인 광고잖아요. 그쵸? 메인에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사이트 오른쪽 날개 배너고요. 4개가 보여질 건데 15명의 판매자를 받는다라는 거고, 그게 롤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커트라인 낙찰이고 3만원 시작에 입찰 단위 1,000원, 이미지랑 텍스트가 직접 판매자가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제작하시는 거. 엉뚱한 상품 넣으시면 안 돼요. 정확한 상품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커스 아이템 우측 하단이죠. 그렇죠? 메인 페이지
상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 뭐 중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가선 노출이고 G마켓 기획 전에 추가 노출됩니다. 최고가 낙찰 형식의 3만원 시작에 입찰 단위 1,000원입니다. 이미지랑 텍스트 역시 판매자가 제작합니다. 낙찰 방식이 뭐예요? 지금 최고가 낙찰이죠. 아까까지는 커트라인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금액을 많이 넣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파워 상품 살짝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메인 페이지 기준으로 한 3분의 1지점, 밑에서 3분의 1지점쯤에 나오는 건데, 메인 페이지 하단이고 최대 15개, 5개씩 노출이 된다입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낙찰이고 3만원 시작에 입찰 단위 1,000원입니다. 대표 상품이 노출된다고 써있죠. 그렇죠? 판매자의 대표 상품이 노출되는 겁니다. 우측에 있는, 그거 우측에 바로 옆에 있는 파워 미니샵 메인 페이지 하단에 최대 10개 랜덤 노출 커트라인 낙찰에 3만원 시작 입찰 단위 1,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가장 많이 하는 광고 중에 이제 검색 광고가 되겠죠. 그쵸? 검색 페이지 중단이고요. 그리고 최대 10개 랜덤 노출, 그리고 최고가 낙찰, 키워드 주간 조회수에 따라 다른 음료로 되어 있죠. 키워드 주간 조회수란 뭐냐면 일주일 평균으로 냈더니 평균 5,000 조회수 이상이냐 이하냐 요걸 본다라는 거예요. 5,000 조회수 이하면은 300원부터 입찰 시작가예요. 입찰 시작가. 근데 이거 이상이면 얼마부터? 네, 500원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회수에 따라 좀 다르고 입찰 단위는 100원씩 올라간다는 거죠. 키워드에 부합한 상품만 입찰 가능. 아까 50자의 상품명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형태소로 조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조합된 키워드 안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에 부합한 상품만 가능.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는 상품만 광고를 노출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G마켓은 그 건강 벨트, 볶음 벨트 아시나요? 팡팡팡팡 뛰면서 볶음 만들어주는 벨트? 그 벨트가 있는데 그 벨트가 팔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조회수 적으니까요. 처음 신규 런칭됐고, 그래서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했던 곳이 그 판매자들이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을 그냥 노출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부자 잘립니다. 어차피 엉뚱하게 지어놓으면 노출이 안 되는 형식이죠. 그쵸? 그래서 요 광고 중에 저기 랜덤 노출 최대 10개 랜덤 노출 되는데 이건 롤링 되는 게 아니고요. 롤링 되는 게 아니고 광고를 딱 보시다면 입찰 종료, 낙찰되는 순간에 보면 나랑 똑같은 그 가격으로 낙찰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상위에 노출됐으면 좋겠지만 네, 랜덤이죠. 그거는 기계가 알아서 노출시켜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검색 광고의 검색창 파워 상품. 아까 보셨죠? 아까 전에 보셨던 플러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워 상품 나왔고 뭐 클릭하면 돈 나간다라고 하는 그 스마트 클릭 나왔고 그 밑에 플러스 12자리 이야기했던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창 파워 상품이에요. 누가 원피까지 치면 원피스에 이 검색창 파워 상품을 광고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광고해요. 실제로 많이 광고를 하고 보통은 메인 상품에다가 조금 하는 편이고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요. 네. 입찰을 넣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싼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좀 약한 것 중에 하나고, 검색어 자동 완성 창내 최대 1개의 상품만 받고요. 고정 노출이고, 최고가 낙찰에 키워드별 주간 조회수 따르고 입찰 단위 100원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파워 상품 5개 구자죠. 5개 구자.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이고 5개 고정 노출에 최고가 낙찰에 키워드 주간 조회수 따라 다릅니다. 이 광고의 중요한 거, 이 광고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싹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스마트 클릭만 딸랑 있을 때가 있고 플러스 광고 나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약 한 15등 정도 판매하는, 내가 15등에 있는 판매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광고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광고 구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 300원이겠죠.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300원을 투자한 거죠. 300원을 투자했더니 1등에 나오긴 해요. 1등에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2등, 3등, 4등, 5등 구자가 지금 비어 있나요? 그쵸? 구자가 비어 있으니까 아까 리스팅 1등이라고 했던 즐거운 쇼핑 10일 기억하시나요? 거기서부터 1등, 2등, 3등, 4등이 여기에 2등, 3등, 4등, 5등으로 자동으로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15등 하는 판매자예요. 1, 2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광고 구자를 하나 더 만들어줬는데 못 따라잡죠. 그쵸? 그거는 좋지 않은 광고 행위예요. 네, 효율이 아니고 그건 광고 행위, 좋지 않은 광고 행위. 그래서 파워 상품은 카테고리든 검색 광고든 파워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파워 상품은 없다고 해서 이거 내가 그냥 해버려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단 내가 상위 판매자, 1등 판매자예요. 구자가 없어요. 300원으로 열었죠.
그쵸? 300원을 열었어요? 이 옆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1등 판매자면 네, 내가 또 있죠. 그럼 2개의 노출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땐 괜찮아요. 이게 로그 분석이랑 같이 연관이 좀 되는 이야기인데, 사설 로그 분석기를 뭐 갖다가 이렇게 탑재를 하셔가지고 로그 분석을 막 돌려봤어요. 근데 내 로그 분석기에는 분명 나한테 들어오는 고객이 되게 이상한 키워드로, 생각지도 않은 키워드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푸고라는 빨대컵을 팔았는데, 푸고 빨대컵 3개가 메인 키워드예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이거 3개가 광고비를 하면 효율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그 분석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일주일치 통계를 좀 보여주거든요. 고정적으로 좀 들어왔던 게 유아 물병, 아기 물병이라는 키워드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 영역을 딱 갔을 때 그때는 스마트 클릭이 없었어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광고하는 사람이. 제가 뭐 했겠어요? 네, 파워 플러스 광고를 동시에 2개 다 해버렸어요. 그냥 600원을 투자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폭발적인 클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활성화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키워드 테마샵이에요. 아까 핫팩이라고 검색했을 때 위에 길다랗게 나오는, 그래서 검색 결과 페이지의 가장 상단이죠. 그쵸? 가장 상단이고 최대 6개 랜덤 노출 업체를 받는다라는 거고, 키워드별 주간 조회수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조회수에 따라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좀 사는 광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소재 검색 후 신청 후 광고를 할 수 있고 선착순을 받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미지 배너가 978에 83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배너는 내가 제작하는 겁니다. 내가. 디자인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려되겠죠. 그쵸? 그래서 검수를 좀 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 검색, 요거는 요즘에 이제 생긴 건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G마켓이나 옥션 앱을 까시고요. 그쵸? 까시고 실행시킨 다음에 검색하시죠. 그쵸?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요 2개, 요 앞에 플러스 붙어 있죠. 그쵸? 이게 모바일 플러스 광고예요. 키워드별로 넣을 수 있어요. 키워드별로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검색 결과 페이지, 스마트폰 이야기예요. 검색 결과 페이지 최상단, 최대 2개 고정 노출, 최고가 낙찰에 조회수에 따라 다르고요. 100원씩 뛴다라는 거예요. 찾아보시면요, 저는 이 광고를 하실 때 했으면 좋은 광고가 아까 데이트 코스, 그 다음에 데이트 코스 서울, 그 다음 삼청동 데이트 코스였나요? 그쵸? 거기에 구매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핫팩, 붙이는 핫팩, 제가 붙이는 핫팩에 이런 광고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검색어에 광고를 쫙 하시면 효과를 좀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클릭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모바일로 검색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체가 모바일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G마켓 또한 그렇고 옥션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부터 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광고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시고 어플리케이션 또 다 까셔서 다 설치하셔서 매일 한 번씩 보시는 거, 그리고 검색해 보시고 리스팅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셔야 광고를 하시고 판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테고리 광고예요. W 플러스입니다. W 페이지 상단이고요. 최대 6개 랜덤 노출의 최고가 낙찰, 그 다음에 입찰 단위는 500원씩 뛴다라는 얘기죠. 그쵸? W 비싼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W 파워 미니샵, W 페이지 아까 플러스 바로 아래 나오는 미니샵, 그래서 최대 6개 랜덤 노출의 입찰 단위는 500원씩 뛰는 광고겠죠. 그쵸? 그리고 중분류 플러스, 여기서부터 아까 대분류는 뭔가 딱딱해서 구자수대로 이렇게 좀 나왔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는 카테고리부터는 약간 검색 결과 페이지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파워 상품 있고 스마트 클릭 상품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분류 플러스 해서 중분류 페이지 중단에 10개의 고정 노출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 시작가가 3,000원부터 시작해서 입찰 단위는 100원씩 뛰는 겁니다. 중분류 파워 상품 또 위에 상단에 5개 구자 나오시는 거고, 입찰 시작가 2,000원부터 해서 100원씩 뛰는 광고입니다. 투데이 스페셜은 제일 하단에 나와요. 제일 하단에 카테고리 다 보고 나서 상품 다 보고 그 다음 리스팅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고 그 밑에 투데이 스페셜이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고객이 도달할 확률이 좀 높을까요?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요. 되게 낮은데 여기 보면 보면 입찰 시작가가 9,000원부터 시작해서 입찰 단위
500원씩 뛰는 광고죠. 그쵸? 입찰 시작가 9,000원이면 꽤 비싼 광고입니다. 거기다가 할인율 10% 이상의 상품만 입찰이 가능하다 그러죠. 10% 할인도 이렇게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판매자가 그렇게 하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소분류 중상품, 아까 보셨던 이렇게 나오는 광고죠. 그쵸? 이 광고 중분류 페이지 좌측에 계속 스크롤을 따라다니는 광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최대 2개의 상품을 랜덤 노출해주고, 그 다음에 커트라인 낙찰에 입찰 시작가 5,000원, 입찰 단위 100원입니다. 괜찮은 광고 중에 하나니까 혹시라도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이 구자, 광고 구자가 현재 아무 판매자도 입찰을 해놓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넣어볼 만한 광고라는 거예요. 괜찮은 광고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소분류 플러스, 소분류 페이지 중단, 최대 10개의 고정 노출에 입찰 시작가 2,000원에 입찰 단위 1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플러스니까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소분류 파워 상품 5개 고정 노출에 입찰 시작가 2,000원에 입찰 단위 100원입니다. 기타 광고 중에 지베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베스트 팩이 다 나오고요.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지마켓 베스트와 오늘의 쇼핑 찬스 사이 최대 20개 노출, 그 다음에 최고가 낙찰에 입찰 시작가 10,000원부터 시작하고요. 입찰 단위는 1,000원씩 됩니다. 지베스트 파워대, 이거는 베스트 100에서 여성 의류면 여성 의류, 남성 의류면 남성 의류, 출산 유아용품이면 출산 유아용품, 이런 식으로 하나를 뭔가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카테고리 대분류 판매자들 100명 위에 나오는 거죠. 광고 구자를 내가 여는 거예요. 여는 광고고, 최대 5개 고정 노출에 최고가 낙찰에 입찰 시작가 1,000원에 입찰 단위 100원입니다. 베스트백은요, 고객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아시잖아요, 그쵸? 베스트백은 많이 찾아오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뭐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광고라는 거죠.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많이들 이 광고를 잘 모르세요. 많이 모르셔서 광고를 집행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좋은 광고 많습니다. 네, 대분류의 내 쪽에 가격 경쟁력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광고를 집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G 베스트 파워 중, 만약에 대를 내가 광고를 했어요. 대분류 광고했죠. 중분류에 내가 안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사실 없어집니다. 여성 의류 찍고요. 그 다음에 블라우스, 셔츠 이쪽을 딱 찍었어요. 근데 내가 사라졌죠. 대분류엔 분명히 있었는데 중분류에 제가 없어요. 클릭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대분류에다가 집행을 하셨다면 중분류까지 같이 하시는 거 꽤 추천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같은 거. 그래서 지마켓 베스트 중분류 상단에 최대 5개 고정 노출에 최고가 낙찰에 1,000원부터 시작해서 100원씩 뛰는 광고입니다. 상품 상세 배너, 요 광고는 제가 키워드 광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광고 집행한 다음에 더 이제 고객을 끌어 모아야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치는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엉뚱한 배너를 설치하면 좀 잘리는 편인데, 사담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게 이제 이것 먹미라고 해갖고 빨간색에 흰색 글씨 막 노란색 글씨 막 이렇게 해갖고 되게 데모 스타일의 촌스러운 배너를 하나를 걸어놨었어요. 그랬더니 막 클릭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근데 전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클릭하고 들어가면 상품이 뭐였냐면 오메가3였어요. 오메가3를 여기다 이것 먹미 하니까 클릭은 엄청 일어나는데 오메가3를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배너를 예쁘게 작성을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클릭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분류의 모든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여성 의류에 그 다음에 원피스 정장에 원피스를 파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여성 의류라는 카테고리, 대분류 카테고리 전체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 안에 내가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광고입니다. 단 배너가 10개죠. 10명의 판매자가 랜덤으로 롤링되기 시작하죠. 시간대가 안 맞으면 좀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무도 구매를 별로 안 하는 막 3시, 4시, 그렇죠? 2시, 3시에 내가 집중적으로 컴퓨터 로직에 있어서 노출되고 있다면 조금 슬프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대가 좋게 맞는다라고 하면 클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커트라인 낙찰이고 입찰 시작가 10,000원부터 해서 입찰 단위 1,000원씩 뛰는 광고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배너는 175에 72입니다. 상품 상세 파워 상품, 제가 좋아하는 광고 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기생 노출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남의 페이지에 이렇게 하나씩 보여지는 거.
그래서 상품 페이지 우측 최상단 최대 3개의 고정 노출, 최고가 낙찰에 입찰 시작가 2,000원부터 시작하고요. 입찰단이 500원씩 듭니다. 500원씩. 기타 광고 이제 특가마켓 플러스, 특가마켓 페이지 상단 또는 그리고 플러스로 메인 하단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4개 고정 노출이고 최고가 낙찰에 입찰 시작가 3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씩 뛰는 광고겠죠. 특가마켓 상품만 입찰 가능이라는 건 오픈마켓 상품은 입찰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찰과 낙찰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커트라인 낙찰이고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최고가순 낙찰입니다. 그래서 ESN 플러스에 들어가 보시면 광고 부가 서비스에, 그다음에 G마켓 광고 관리에 G마켓 광고 입찰 신청을 누르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좀 가볼게요. G마켓 광고 관리에 입찰 신청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핫팩을 검색할게요. 핫팩을 검색하면 이게 나오고요. 선택하셔서 네,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이 키워드 상품명이라고 하는 거 요 안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조합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핫팩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핫팩이. 그래서 이 상품을 클릭하고 선택을 누른 다음에 입찰 신청을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입찰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최고가 자동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어저께 딱 보니까 69,900원에 다 같이 낙찰을 받았네요. 그러면 나는 65,000원 이렇게 써놓고 사용 여부에 체크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 65,000원이라는 금액이 상한선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가 입찰을 61,000원, 61,100원, 61,200원 이렇게 걸어도 65,000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그 사람들보다 상향 입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최고가 자동 입찰이죠. 그쵸?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렇게 두 분의 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광고를 하는데 제가 65,000원, 7만원, 그리고 여기 8만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핫팩 처음 한 11월 말쯤에 요 두 개가 다른 분들은 다 9만원, 이렇게까지가 다 9만원이었는데 요 두 분만 50만 원이었을 때가 있어요. 딱 하루 그랬어요. 딱 하루 그러셨는데 그 두 분이 네, 요걸 얼마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네, 50만 원을 적어 두신 거예요. 두 분이 같이 따라가신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일단은 신청을 좀 해볼게요. 입찰 신청 이렇게 눌렀죠. 그리고 나서 뭐 또 다른 키워드를 내가 넣고 싶다라고 하면 붙이는 핫팩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고 상품 선택 누르셔서 네, 내 상품을 클릭하고 선택이겠죠. 그 입찰 신청을 누르시면 또 신청이 되는 겁니다. 보통 광고는 30일씩 고정적으로 입찰을 넣어놓는다가 고정적으로 값이 돼 있어요. 입찰 기간이에요. 입찰 낙찰을 받는 게 아니고 입찰 기간은 이 금액으로 계속해서 입찰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실제 내가 나의 광고 관리, 입찰 관리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입찰 중 광고 2개를 이렇게 누르면 2개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전체 선택해놓고 최고가 입찰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보통 판매자들이 네, 이렇게 확인을 계속 눌러요. 이거 뭐겠어요? 새로 고침이에요. 아까 G마켓 키워드 광고 낙찰 받는 시간이 17시 50분이었나요? 그쵸? 17시 50분이면 17시 49분에 다 같이 스탠바이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죠. 막 누구는 뭐 컴퓨터 시계를 보고요. 누구는 핸드폰으로 스톱워치를 하고요. 누구는 네이버 시계를 볼 거고요. 누구는 116에 전화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9분 한 57초쯤에 다 같이 전체 선택에 일괄 변경을 누르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다다다닥 들어가면 광고를 낙찰받는 겁니다. 낙찰과 동시에 성공 몇 개, 실패 몇 개 이렇게 떠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금액을 보게 되면 입찰가가 지금 현재 1,100원이죠. 입찰 가능 최저가는 2,800원입니다. 그리고 입찰 가능 최고가가 1,200원이죠. 이 상태에서 광고가 끝났다. 그러면은 최고가가 200원인데 제가 100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최고가를 받은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최고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100원 차이가 나면 1등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보통은 네, 경쟁이 심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그거는
감안을 하셔서 광고를 하셔야 되고, 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요 밑에 화면이 바뀌는 걸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입찰 금액을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직접 쓴다고요. 써서 변경 신청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런 업체가 어떻게 하는 경우냐면, 직원이 적어도 한 4, 5명 되는 그런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키워드를 떨어지면 안 되니까, 2등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1등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명씩 맡아서 관리를 해요. 키워드 하나씩. 근데 신입사원한테 그걸 맡겨놓은 거죠. 근데 그 신입사원이 순간적으로 65,300원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손을 떨어갖고 한번 찍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저는 직접 쓰는 거는 사실 추천을 안 드려요. 저도 떨어본 적이 있고, 예전에 신발 팔 때, 운동화 팔 때 저도 떨어본 적이 있어서 안 떨릴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적응되시고 이렇게 좀 쓰세요. 직접 이렇게 해서. 제일 슬픈 건 나는 안 떨었는데, 또 위험한 거, 나는 안 떨었는데 일단 이게 최고가 입찰이니까 나는 안 떨었는데 최고가 입찰이니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입찰가 변경을 했는데 타업체에서 떤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고친 순간보다 내가 입찰 변경을 늦게 눌렀다면 그 금액보다 제가 100원 더 비싸게 납찰을 받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추천을 좀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최고가로 하시는 게 조금 더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없으실 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광고를 좀 또 이제 부탁드리는 거, 광고를 집행하셨잖아요. 광고를 집행하셨으면 그 다음날 혹은 그날 20시 이후, 8시죠. 8시 이후에 광고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2,800원에 계속 입찰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낙찰을 받은 상태라면, 낙찰을 받고 이걸 수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1,100원이 내일 광고를 누군가가 입찰을 할 때, 내가 수정을 안 했다면 누군가 입찰을 할 때 1,100원이 뭘로 돼 있겠어요? 네, 최저가로 돼 있나요? 혹은 중간에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다 내려놨는데 저 혼자 용가리 통뼈라고 해갖고 이걸 그대로 두고 계시면 판매자들이 1등을 해야 되니까 이거보다 높게 입찰을 해놓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광고비가 점점 같이 올라갑니다. 보통 광고비 안 내리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네, 신규 판매자예요. 안 내리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네, 좋은 세상을 만들기에 그 다음날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고 최저가로 해서 입찰 변경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2,800원 떨어지죠. 그쵸?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 광고를 좀 삭제해야겠다, 광고 안 쳐야겠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 보이는 입찰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입찰 취소. 이렇게. 그러면 검색 결과가 사라집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입찰하는 방법,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 뭐였죠? 네, 입찰가 변경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의 방법입니다.